제1장 프로슈머 심리.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면 단지 돈이 약간 적게 빠져나갈 뿐이다. 하지만 프로슈머가 되면 돈을 쓰면서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어차피 구매해야 하는 일상생활용품이라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부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1. 왜 프로슈머가 되어야 하는가? 전기를 발견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한 푼도 벌지 못했지만 전기 계량기를 발명한 사람은 돈을 벌었다. 칼럼니스트 얼 윌슨. 프로슈머란 돈을 버는 생산자와 돈을 쓰는 소비자를 합성한 말로 두 가지를 함께하는 생산적 소비자를 말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달하고자 애쓰는 프로슈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매 자산을 만들어라. 프로슈머는 특히 소매 자산을 구축할 때 장점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매점에서 구매하지만 그것이 자산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우스홀드 골드의 저자 스티브 W. 프라이스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집 자체는 자산이고 집주인은 주택대출금을 뺀 만큼의 자산을 소유한다. 만약 당신이 10만 달러의 집을 사서 20만 달러에 팔면 10만 달러의 자산이 생긴다. 즉, 자산을 소유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소매점인 월마트 역시 제조업체에서 10달러에 구매한 위젯을 소비자에게 20달러에 팔면 10달러의 소매 자산을 얻는다. 10달러는 10만 달러에 비해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위젯 하나를 팔았을 때 생기는 자산이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정용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테면 화장품, 휴지, 세제, 세안용품, 건강식품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비록 소액이지만 매달 재구매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매일 사용하는 적은 금액이 모여 큰 돈을 만드는 법이다. 계산을 잘해야 한다. 미국의 평균 가정은 매달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구매에 770달러를 쓴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9,240달러에 이른다. 미국에는 1억 2천만 가정이 있으므로 9,240달러를 1억 2천만 가정으로 곱하면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연 1조 1천억 달러 정도를 사용하는 셈이다.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는 얼마나 많겠는가? 결국 소매 자산을 만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프라이스 박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쇼핑하는 것은 자신이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할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동이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도 은행원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자산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소매업자들이 자신의 소비에 따른 자산을 가져가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자산을 자기가 갖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미친 짓이다.
프로슈밍, 소매업자의 입장을 뒤집다. 프로슈머는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돈을 쓰는 동시에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 누군가가 소매점에서 쇼핑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의 구도가 형성된다. 이때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해 돈을 소비하고 소매업자는 이익을 얻는다. 이것으로 끝이다. 반면 프로슈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소비자가 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며 돈을 버는 것이다. 기존 소매점에서 가능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돈을 쓰는 것밖에 없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을 찾아 헤매지만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어차피 돈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프로슈머에게는 돈을 버는 선택지가 있다. 프로슈머가 되어 현명하게 소비하면 계좌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프로슈머는 같은 장소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익도 얻는다. 이것보다 더 좋은 혜택이 어디 있는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는 뉴턴이 가능하다. 미국의 서교왕 제이 폴 게티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라. 프로슈머는 부유하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 소비하는 동시에 돈을 벌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억만장자처럼 갖고 또 누리고 싶다면 억만장자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라. 간단히 말해 억만장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의 입장으로 살아간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미래의 억만장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평균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쪽에 속하는가? 세상에는 더 열심히 일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은 다른 산업화한 국가의 국민보다 몇 시간 더 일한다고 한다. 일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본인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더 오래 일한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최근 USA Today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은 저축액이 $2,500 이하라고 한다. 그들 중 약 54%가 만약 실업자가 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3개월이나 그 이하라고 대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올바로 선택하기만 하면 당신의 가정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이유가 없다. 빌 킨의 유명한 신문 만화 패밀리 서커스 중에 할머니의 조언이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다. 그 만화에서 할머니는 4명의 손자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명언이다. 내가 삶에서 좋지 않은 길로 빠지더라도 천국으로 뉴턴하는 길은 언제나 있단다. 할머니의 조언은 사실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행동을 바꾸면 할머니의 슬기로운 조언은 천국으로 가는 길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로 유턴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설령 당신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거나 프로슈머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일지라도 아직 유턴하기에 늦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더 좋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길을 따랐을 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입장에서 플랜을 세운다. 아껴 쓰거나 할인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고 싶다면 상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상점만 제품을 마케팅하고 수익을 올리라는 법은 없다. 상점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프로슈머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프로슈머 입장으로 뉴턴하는 첫걸음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일이다. 내 친구이자 파이프라인 우화의 저자인 버크 헤지스는 내게 말했다. 마음은 마치 낙하산 같아. 낙하산처럼 펼쳐져야 움직이더라고. 당신이 마음을 열어야 오랜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인 프로슈머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자 억만장자가 걷는 길이다. 물론 그 길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당신은 어떠한가?